안녕하세요. 대한고혈압학회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김혜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5월이 고혈압 분야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5월은 국제 MMM 캠페인에서 지정한 혈압 측정의 달입니다. MMM은요, 영어로 May Measurement Months의 줄임말이고요. 우리나라는 2019년과 2020년에 이어서 세 번째 KMMM21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젊은 고혈압이라는 주제로 증상과 예방법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올해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올해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주실 교수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조은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카톨릭 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조은주입니다. 네, 올해의 주제가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혈압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변에도 진짜 고혈압 환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 많은 이야기 해주실 거죠? 네, 오늘은 이전부터 대한고혈압학회 홍보대사로 다양한 활동과 또 봉사를 하고 계신 김혜영님과 올해 KMMM21의 주제인 여성 고혈압을 찾아라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주목받지 않았던 내용이라 더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성 고혈압을 찾아라인데 우리나라 여성 고혈압의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부터 한번 체크하고 좀 얘기를 해볼까 봐요. 네, 2018년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와 또 국민영양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20세 이상 남녀 고혈압의 빈도는 100명당 29명, 즉 29%입니다. 이 중에서 여성 인구만 봤을 때 20세 이상 여성 인구의 약 18.6% 정도로 이렇게 보면 여성보다 남성의 고혈압 빈도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대별로 보면 중년 이후부터는 여성 고혈압의 유병률이 점점점 늘어나게 돼서 폐경기 이후에 65세 이상이 되면 남성의 유병률을 넘어가게 됩니다. 여성 고혈압 환자가 적절하게 혈압이 조절되는 이 조절률은 50% 미만으로 남성보다 낮은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아진다는 건 알고 있는데 남성 고혈압 환자보다도 여성 고혈압 환자가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왜냐면 괜히 여자로 태어나서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고혈압이 잘 발생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체중이 비만하거나 좀 비만하거나 또 짠 음식을 좋아해서 과다한 염분 섭취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는 경우에 고혈압이 발생하는 건 남자나 여자나 같은 위험 요소인데요. 여자의 경우에는 그거에 더해서 여성 호르몬의 작용이 변화하고 그리고 또 임신 중에 임신 합병증을 겪게 되면 더 고혈압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남성보다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의 활성계가 더 다이나믹하게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 요소가 가지고 있는 와중에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의 작용이 끊어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혈압이 생기게 되고 그 빈도가 남성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성으로 태어나서 장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좀 단점이 되겠네요. 그래도 관리를 잘한다면 괜찮겠죠. 그렇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자, 여성 고혈압을 따로 상정해서 주목하는 그 이유가 뭔지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남녀 공이 수위를 차지하는 사망률의 원인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고혈압이 또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고혈압에 의한 심장 비대, 또 동맥이 딱딱해지는 동맥 경직도의 증가, 그리고 콩팥병, 신부전 이런 고혈압의 합병증들이 남성보다 더 잘 발생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폐경기 이후에 여성 고혈압의 유병률이 확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점점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고 고령이 될수록 여성 고혈압의 빈도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에 80세 이상 초고령의 경우에 고혈압 환자의 9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고혈압 조정률은 남성보다 낮으니 이 여성이라는 고혈압 집단을 따로 상정해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고혈압이 환자가 좀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젊은 여성층도 따지고 보면 고혈압 환자들이 좀 있긴 있죠? 네,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여성도 고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1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유균 이형성 같은 것을 꼭 의심해서 그것에 의한 신동맥의 협착이 있을 때 10대 여성에서도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고알도스테론 혈증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 그리고 이제 피임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선천성 심질환 또 자가면역 질환 이런 염색체 이상 질환 이런 고혈압의 원인이 있는 2차성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이 청소년기나 10대 여성기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령층에서도 반드시 고혈압이 있는지 자가 진단을 꼭 해봐야 합니다. 네. 아는 분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혈압이 좀 높은데요?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고혈압 약을 먹어야지 되는 건지 약을 먹되 안전한 그런 약을 구할 수 있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이 진짜 있으셨어요. 임신 자체가 또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임신, 특히 2기에 접어들게 되면 몸이 붓고 굉장히 그 몸 안에 있는 혈액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상적인 이제 임산부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늘어난 혈액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혈관이 충분히 이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일이 없는데 만약에 임산부가 잠재되어 있는 내피세포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런 임신 2기 때 늘어나는 혈액의 볼륨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고혈압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출산을 하게 되면 다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올라간 혈압이 임산부와 태아에 안 좋기 때문에 혈압을 낮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아와 임산부에게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고혈압 약제가 몇몇 고혈압 약제가 있기 때문에 임신을 했는데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혈압 약제를 복용하고 혈압을 낮추는 것이 태아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한 약이 있다. 있습니다. 거 잊지 마시고 약은 꼭 드셔야 되겠습니다. 100% 안전하지는 않지만 경험상 이제 건강한 태아를 출산했던 그런 약제가 있습니다.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폐경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 치료제를 우리가 이제 먹게 되잖아요. 이 호르몬 치료제 먹는 것도 고혈압하고 어떤 그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연관이 있습니다. 폐경 후에 복용하는 호르몬제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에서 피임을 위한 호르몬제도 용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성 호르몬제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피임을 하기 위해서 먹는 그 약도 호르몬제예요? 예. 그래요? 여성 호르몬제입니다. 여성 호르몬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약제를 혼합해서 쓰는 경우에 이제 고혈압 발생의 기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전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라는 어떤 일련의 이제 호르몬 카스카드를 일으켜서 결국 혈압을 높이는 활성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깨움으로써 고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피임 약제나 호르몬 치료를 해서 발생한 고혈압은 이 약제를 끊게 되면 다시 정상 혈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이제 고혈압 환자분이 있는데 이제 약을 이렇게 복용하게 되면은 왜 붓고 이렇게 어지럽다 막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럴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성 고혈압 환자들은 이제 우울증을 같이 앓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의료진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 약제의 부작용도 남성 고혈압 환자들보다 더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붓는다고 말씀하신 경우는
우리가 칼슘 차단제라는 고혈압 약제의 부작용 중에 다리가 붓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고혈압 약제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도 굉장히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의료진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작은 본인의 불편함도 주治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게 되면 네. 약제를 중단하는 일 없이 끝까지 잘 복용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성의 고혈압은 남성과 다른 양상을 띠는 것 같습니다. 자, 고혈압에 의한 그 합병증, 아무래도 좀 개개인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여성은 전생에 걸쳐서 이제 초경과 월경주기, 네. 임신, 그에 따른 합병증, 또 출산, 또 폐경, 고령화 이런 그 여성 호르몬이 휘몰아치는 이런 다양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합병증이 남성보다 훨씬 더 잘 발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고혈압을 자가 진단함으로써 심혈관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고혈압을 빨리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자가혈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2021년은 여성 고혈압을 주제로 혈압 측정의 중요성을 알리는 해로서 많은 여성분들이 자신의 혈압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과 가정의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고요. 오늘 여성들의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얘기 나눠주신 카톨릭 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수단기 내과 조은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좋은 말씀 나눠주신 김혜영 홍보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합시다.